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 씨.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네. 제이와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난주 반응은 뭐 항상 뭐 핫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또 다른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오늘 영상은 좀 제이 씨가 잘 알고 계신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신용점수 올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신용점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크레딧 스코어. 그 크레딧 스코어를, 그러니까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세요. 알림 설정, 좋네요. 알림 설정도 일주일에 한 한번 번씩 해주시면. 나오니까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또 우리 최윤석 융자님께서 이제 댓글로 한 번씩 읽어주시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네. 이렇게 홍보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올리기 전에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어디를 가시나, 그러니까 몰개지, 특히 몰개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 크레딧 스코어 티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손님들이 이제 이 티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왜 내 점수에는 이 정도의 이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티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거는 엑스페리언에서 정해놓은 크레딧 티어예요. 이제 공식적인 문서인데. 파이코 스코어. 그렇죠. 파이코 스코어가 이제 또 파이코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파이코 스코어라는 게 또 시스템이에요. 스코링 시스템을 쓰는 건데 이 파이코 스코어도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몰개지 버전도 있고 차 버전도 있고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컴퍼니가 신용 조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낮은 점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폴 크레딧. 폴 크레딧이면 300에서 579네요. 그쵸, 몇 점까지 보셨어요? 제일 낮은 점수? 한 450점? 450점? 네, 400에서 450점에서 한 480? 450점이면 집 사기 좀 곤란한 스코어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너무 막 딱 그렇게 다 얘기하시면 450점이신 분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리시라. 이제 안 좋은 점수가 이제 좋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두 번째 티어는 뭐냐? Fair Credit. 그러니까 Fair Credit은 몇 점이죠? 580부터 669점까지인데. 그렇죠. 요 정도면은 이제 FHA 론 그 정도는 이제 퀄리파이 될 수 있는 스코어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이제 알고 계시네. 뭐는 다음 굿 크레딧. 굿 크레딧은 670에서 739인데 사실 이 정도 점수면은 저희는 손님들한테 조금 약간 엄마 모시고 와 그런 식으로 740 넘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점수죠. 이게 제일 애매한 티어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엄마 모시고 와. 혼자 오시면 엄마 모시고 와. 오케이. 740은 돼야지 좀 더 좋은 티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굿 크레딧이 있고 뭐 very good credit도 있고 exceptional도 있는데 자, 몰개지 컴퍼니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스코어를 나누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몰개지 컴퍼니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코링을 하냐면 그냥 good credit, good credit, excellent credit, 그다음에 fair credit. 그 점수가 있나요? 그러면 점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620점부터 660점까지는 어떤 크레딧일까요? fair. 그렇죠. fair credit. 그러니까 fair credit.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벤셔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620점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61점부터 그렇죠. 굿 크레딧. 700 몇 점까지죠? 719점까지가 굿 크레딧이에요. 719점까지가 굿 크레딧이고 720점 이상부터는 그냥 엑설런트예요. 720점이 됐든 60점이 됐든 800점이 됐든 어쨌든 같은 티어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저희 회사가 그런 거지 다른 회사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컴퍼니들은 꼭 760점이 되어야지만이 굿 크레딧, 그러니까 엑설런 크레딧이다라고 해서 최고의 티어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컴퍼니인데 저희 컴퍼니는 720. 720이면은 다 그냥 엑설런 크레딧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네요. 다른 회사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580점, 그러니까 620점 미만들은 융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융자를 받으실 수 있냐면 정부에서 인슈어 해주는 FHA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FHA 융자는
580점부터 신청이 가능하세요. 아까 그 450점 그분은 이것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580점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80점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나중에 또 FHA에 대해서 해드리겠지만 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이제 진짜 뭐 시작을 해보자고.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이 크레딧 믹스라는 걸 딱 익스피리언닷컴 가서 열어보시면은 크레딧 믹스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페이먼 히스토리예요. 맞습니다. 이 페이먼 히스토리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몰게지 페이먼을 내잖아요. 1일까지 안 내면은 늦은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끝난 줄 알고. 그쵸? 저희 어머니도 1일이다. 무조건 1일까지 내야 된다는데 1일까지, 그러니까 듀데이트는 1일이 맞아요. 매달 1일이 맞는데 은행이 또 이게 1일까지 딱 받으면은 또 인정머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머리가 없기 때문에 15 days grace period을 드리는 거예요. 15 day, 그러니까 봐주는, 그러니까 grace period를 15일을 드리는 거예요. 15일이라는 건 뭐냐면 1일부터 15일까지 은행에서 어떠한 형태든 뭐 ACH든 뭐 인터넷에 들어가든 메일아웃을 하든 뭘 하든 15일까지 접수가 됐다라는 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죠. 페이먼이 포스트가 된 게 아니라 15일까지는 내가 인터넷으로 페이먼을 하시는 분들은 15일까지 들어가셔서 15일 날짜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으면 더 이상 레이 페이먼이 아닌 거죠. 기록도 레이시 아닌 거고. 그렇죠. 기록도. 몰게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15일이 넘는다고 레이 페이먼이 찍힐까요? 아니에요. 모든 레이 페이먼은 기준은 뭐냐면 30 days. 30 days. 30일이 늦었냐 안 늦었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15일은 레이 피네. 그렇죠. 레이 피가 이제 그러니까 레이 피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16일부터 몰게지 컴퍼니가 받을 수 있고 뭐 그 신용카드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자동차 대출 은행이라도 모든 컴퍼니들이 15일이 늦었다고, 듀데이시 늦었다고 이게 레이 페이먼을 퀘리 리포팅 컴퍼니한테 뷰로에다가 리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레이 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레이 피를 거둘 수 있는 레이 피 그 기간을 놓쳤어. 모르고 30일이 지나버렸어. 그럴 때에는 이제 레이시 이제 크레딧 리포트에 빨간 글자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15분 늦으면 괜찮은 거야. 이제 오빠 지금 가고 지금 나갔어. 파킹장이야. 출발했어. 그런데 30분 늦으면 헤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헤어지는 거라서 빨간 딱지를 주는 거고 15분 정도는 봐준다 내가. 아니 뭐 제이 씨 그러신 분이었어요. 15분 30분 늦었다고 헤어지면 안 되잖아. 15분은 봐주죠. 15분 봐주죠.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어떠한, 왜냐면 이게 딱 1일까지라고 하면 늦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15일까지 몰게지 페이먼을 내면 레이 페이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레이 페이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30일 전에 페널티까지 같이 지불을 하면 이제 크레딧 뷰로에 30일 그 30 days 레이 페이먼 딱지가 붙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좀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같은 경우가 있죠. 크레딧 카드 컴퍼니. 맞습니다. 크레딧 카드 컴퍼니는 이렇게 몰게지 회사처럼 여유롭지 않아요. 얘들은 듀데이에서 하루만 지나도 바로 때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레이 페이먼이 이제 바로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는 거죠. 이거는 몰게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로 때리죠. 이제 바로 레이 페이먼이 붙는 그러니까는 이게 같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는 상환해야 할 잔금, 밸런스라고 하죠. 밸런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나 거의 대부분 크레딧 카드일 거예요. 크레딧 카드죠. 이제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도대체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내가 점수가 좋게 나올까? 요라고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전문 또 영어로 또 있어요. 크레딧 유틸리에이션 레이시오. 그죠? 이거를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신용이 그러니까 점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퍼센테지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대 30%를 넘기지 않는 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한도가, 신용카드가 한도가 10,000불이라고 하면 밸런스 유지를 3,000불로 유지를 해야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점수를 정말 좋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퍼센테지를 유지를 해야 되나요? 언더 10%로 가는 게 좋죠. 그렇죠. 언더 10%. 만약에 지금 다음 달에 몰게지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 아니면 뭐 큰 메이저 펄체이스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지 엄마 찬스. 삼촌한테 전화를 하든지 잠깐 돈 좀 꿔가지고 빚을 10% 이하로 낮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토탈 카드 가지고 계신 걸 싹 더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 카드가 10만 불 토탈 리밋이다.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3만 불 된다 그러면 엄마 전화하셔서 엄마 나 2만 불만 이렇게 하시면은 마마보이 아니야? 모르셨어요. 유명했어요. 왜? 장난입니다. 아니, 엄마 찬스를 쓰는 것도 좋아요. 엄마 찬스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제 엄마 찬스를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빠 분명히. 찬스? 아빠 찬스도 못 쓰니까, 어떠한 내가 능력이라는 가족 형태, 생태계가 이게 일을 해결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해결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해결이 가능해요. 어떤 걸로 해결이 가능하냐? Debt Consolidation이라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많잖아요. 은행들이 굉장히 이런 제도를 많이 융자 이런 형태로 융자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뭐 알 거예요. 뭐 랜딩 트리, 랜딩 클럽 이런 컴퍼니들이 개인 융자를 해주는 이유가 크레딧 카드를 컨솔리데이트를 하라고 이제 융자를 내주는 싹 거거든요. 모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리밋이 밸런스가 줄어들고 리밋이 또 생겨서 늘어나면 어쨌든 내 크레딧 리밋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개인 융자를 받아서 이제 그 데컨솔리데이션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좀 점수가 높게 이제 책정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크레딧 사용 기간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은 3년이 지나야 이제 점수가 반영이 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막 이제 오신 분들 소셜 넘버 받으셨잖아요. 이제 막 신용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쓴다고 한들 점수가 바로 좋아질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히스토리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제 점수가 좋아지거든요. 이 시간이 보통 3년 정도라고 지나야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신용 거래 내역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본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또 5년이 넘어가면 또 좋은 점수에 영향이 미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 페이먼트 하나도 없고 밸런스 적게 유지하고 쓰면 갚고를 5년 정도를 반복을 해야 내가 점수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또 이게 또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에 오자마자 좋은 신용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본인 점수는 만약에 소셜범 바로 받았다고 하시면은 점수가 없거나 아니면 점수가 680에서 720이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점수 멍텅구리니까 히스토리가 지금 보시면 3년이 지나야 되고 5년이 지나면 없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기록이 있으신 분 기록을 본인 크레딧에다가 합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심으실 수가 있죠. 뭐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뭐 회사 동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알고 지내던 평소에 지내던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부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제이 씨와 저와의 관계 정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뭐 미국에 먼저 오셨어. 3년이 되고 5년이 되셨는데 이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10,000불짜리가 리밋이 좋은 게 있으셔요. 보셨나요? 아직 뭐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뭐 5년 이상 쓰셨고 레이 페이만 하나도 없고 한 분들이 이제 제 밑으로, 그러니까 제이 씨 밑으로 authorize user로 저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넣어주면 이제 제 신용카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쓰면 안 되고. 그죠. 그 카드로 한마디로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히스토리가 일로 트랜스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올라가게 돼 갑자기 있는 거죠.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또 어떤 방법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냐면 신용 서비스를 꼭 이용을 하셔야 돼요. 질러야죠. 네, 그렇죠. 이게 돼요.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동차를요 현금으로 사세요. 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현금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한국에서의 이 어떠한 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신용 거래를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습관 그냥 그렇죠.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셔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짜리 차를 산다고 가정하면 25,000불은 다운을 하시고 25,000불은 융자를 받아서 사시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컨셉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그렇죠. 미국은
빚을 써본 사람한테 빚을 더 빌려줘요. 그렇죠. 네, 잘 갚아본 기록이 있고 빚이 있어본 사람들이 빚도 쓸 줄 안다고 해서 빌려주니까 돈이 있으셔도 맞는 말씀 반 정도는 그냥 다운페이 그렇죠. 하시고 반 정도는 이제 빌리시는데 그렇게 이제 자동차 융자를 받으시면은 또 신용카드를 또 오픈하시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당장 집을 살 건 아니지만 뭐 2, 3년 후에 집을 사신다고 하면 내 신용 점수에도 굉장히 좋은 반영이 있어서 주택 융자도 또 가능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가 내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베케이션 론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융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용 그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5번째는 이제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좋은 기록이 생긴 거죠, 이제. 이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자꾸 딴 말을 하시네. 한글로 이렇게 신용 교정을 그렇죠. 해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네. 신용 교정을 하는데. 네. 안 좋은 인포메이션이 벌써 들어간 경우죠, 이거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 Fair Credit,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게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이게 다 거기에 관련된 걸 하지만, 자, 신용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좋게 만들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던 거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아시냐? 디스퓨트. 디스퓨트를 통해서 내 신용 점수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르냐? 이게 그냥 다 7년 전에, 10년 전에 레이 페이먼이 있는데 그게 뭐 아직도 안 없어졌어. 항상 점수가 안 좋아. 뭐 내가 뱅크럽시를 했는데 챕터 13을 했는데 7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기록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으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쭉 간단 말이에요. 본인 권리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이게 권리입니다. 자, 7년.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나쁜 기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뱅크럽시 챕터 7만 빼고예요. 거의 대부분의 뭐 차지드 오프, 컬렉션, 레이 페이먼트, 뱅크럽시 챕터 13, 뭐 이런 모든 것들이 7년 동안만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내가 제이 씨한테 10,000불을 빌려줬는데 10,000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컴퍼니에서 제 컬렉션을 날릴 거 아니에요. 10,000불짜리를. 10,000불짜리가 7년 이상 제이 씨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본인도 해당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7년이 지났어요. 그 크레딧 리포트에서 없어졌어. 그렇다고 거기 부채에 대한 내가 페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리포트에는 안 나오죠. 리포트에만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내가 뭐 나에 대해서 뭐 나 잘못으로 컬렉션에 넘어간 돈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는 내가 그 페이를 백해야 되는 그 거기에 대한 의무는 남아 있는 거지 그것까지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블리게이션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대로 있는 거고. 점수만 이제 점수만 이제 방영이 점수만 되게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인콰이리. 그렇죠. 이게 인콰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보면요. 이게 뭐 제가 뭐 자동차 컴퍼니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동차 그 딜러 형태상 이제 손님들한테 좋은 이자를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융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제 이분들도 이자 싸움인데 어떻게든 손님한테 좋은 이자를 드리려고 이제 여러 은행과 그러니까 저희 몰게지 컴퍼니처럼 크레딧 폴트를 저희가 뽑으면 그걸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동차 딜러샵들은 여기저기 다 신청을 해봐야 이제 어디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용 조회를 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원치 않은 신용 조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모르지만 원치 않은 신용 조회가 많은 경우 또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또 본인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셨을 때 점수 확인하지 마. 점수 확인하면 점수 내려가. 이런 말씀 하신 게 이거예요. 인콰이리예요. 딜러 가셔서 갑자기 소셜을 주지 마시고 꼭 최윤석 상담인이나 제이황에게 오셔서 컨설테이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콰이리 아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점수면은 딜러에 가셔도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시면은 그냥 가서 한 군데만 가서 하시면은 탑티어 점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오시면은 크레딧 점수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이황 씨가 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일 것 같으니 신용 관련된 점수 올리기 방법과 또 이제 뭐 뭔가를 하기 전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이왕 씨한테 꼭 전화를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죠? 네, 뭐 이러다 채널 이름에도 들어가겠어요. 네, 상담을 많네 이 사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르는 충분히 피하실 수 있고 충분히 좋은 메리트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안타깝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도울 스텝이 높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본인 크레딧도 괜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네, 이거 근데 제가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1점이 모자라서 티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로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800점이었는데 네. 내가 차를 샀어. 막 여기저기 신용조회를 했더니 3점 더. 아니 719점으로 저한테 딱 뜬 거예요. 1점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있기 때문에 이제 주택융자를 받기 전에 혹은 어떠한 대출 심사하기 한 달 전에는 네.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네. 권해드리도록 그게 뭐든지가 됐던 간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고 네. 하기 전에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몰개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떠한 질문을 좀 미국 생활하시는데 신용 관련된 아니면 뭐 금융 그쵸. 관련된 좀 질문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또 이 시간 정말 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또 시청자분들이 네네네. 전화하면 또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